안녕하세요. 어라우드랩의 김보은입니다. 어라우드랩은 디자인을 통해서 우리 사회에 필요한 이야기를 어떻게 하면 더 잘 전달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실험하는 디자인 스튜디오입니다. 디자인을 통해서 사회 문제를 이야기한다고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기 다각형으로 디자인된 조형물이 하나 있습니다. 사용자는 이런 형태로 디자인된 제품의 형태로 만나게 되겠죠. 아, 디자인이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디자인은 무엇일까요? 보기 좋아 보이는 것? 네, 그것도 디자인의 중요한 역할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것뿐만은 아니에요. 사실 저 다각형으로 디자인함으로써 사용자는 이것을 테이블에 세워놓고 볼 수 있는 어떤 행동을 유도하기도 하고요. 또 모난 것도 아름답다라는 이야기를 전할 수도 있습니다. 디자인은 항상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것이 제품의 형태일 수도 있고 그래픽의 형태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디자인은 그 사용자에게 어떻게 이야기를 건넬 것인지에 대해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건넨 이야기는 또 사용자에게 행동을 권유할 수도 있습니다. 2018년도에 평창 동계올림픽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2014년도에 가리왕산에 500년 된 원시림이 있는데 그곳이 남자 알파인 스키 경기장 건설을 위해서 벌목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때 저는 좀 너무 안타까웠고요. 그리고 좀 화도 났습니다. 근데 저는 막 이걸 하지 마세요. 뭐 이건 나빠요 등의 어떤 그런 식의 이야기는 잘 하지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을 어떻게 전달하면 좋을까를 고민을 했고요. 저는 이런 그래픽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올림픽을 상징하는 오륜기의 마지막 녹색 원을 베어진 나무로 대체해서 그래픽 디자인을 하나 만들었고요. 그것을 작게 출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녹색연합에서 진행하는 가리왕산 답사 프로그램이 있었는데요. 저는 이 작은 그래픽 이미지를 하나 가지고 가리왕산에 갔습니다. 그리고 가리왕산 곳곳에 놓고 조용히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몇 사람 오지 않는 제 블로그에 올려놓았었어요. 그런데 이 작은 그래픽이 그때 당시에 함께 답사에 참여했던 분들, 그리고 또 저의 그래픽 디자인을 봐주셨던 분들이 깊이 공감을 해주셨고, 이 작은 그래픽이었던 이것은 가리왕산을 보호하는 활동에 쓰이게 됐습니다. 제가 그냥 가리왕산 이야기를 건네고 싶어서 만들었던 작은 것이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큰 활동에 쓰이게 되는 경험을 저는 그때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스키장 건설되었고 올림픽은 잘 치러졌습니다. 그리고 복원 약속은 아직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저희가 아직도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저는 그래서 디자인에는 이야기를 건네고 행동하게 하는 힘이 있다는 것을 그때 당시에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뒤로는 저희가 진행했던 몇 가지 프로젝트의 사례를 통해서 저희가 디자인을 통해서 어떻게 사회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건네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이거는 차는 천천히라는 로드킬 예방 캠페인이었습니다. 녹색연합과 환경부와 함께한 캠페인이고요. 그 캠페인 안에서 저희가 진행했던 디자인 프로젝트였습니다. 로드킬 사고는 야생동물과 운전자 모두의 생명을 위협하는 사고인데요. 주로 5월과 6월, 10월과 12월 사이에 이제 동물들이 어린 동물들을 데리고 이동하는 시기에 로드킬 사고가 급증한다고 합니다. 로드킬 사고를 예방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과속하지 않는 것이라고 합니다. 저희는 이 캠페인을 어떻게 시민분들에게 전달할 수 있을까를 고민을 했습니다. 그냥 과속하지 마세요 라는 이야기를 전하기보다는 그게 일상의 어떤 행동과 연결되기를 바랐고요. 그래서 일상 속에서 우리가 마시는 차와 연결지어서 로드킬의 메시지를 담은 차 디자인 패키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거리로 나갔습니다. 그래서 거리의 캠페인에서 로드킬의 이야기를 나누고 차를 나누면서 일상 속에서 우리가 좀 더 시간의 여유를 가져보면 어떨까라는 이야기를 전달했습니다. 그 다음으로 보여드릴 저희의 작업물은 부정적 생각 쓰레기 봉투라는 작업입니다. 우리는 지난 2년간 코로나19의 팬데믹이라는 시간을 보내면서 온라인 공간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꽤 많은 어떤 타인을 향한 혐오의 표현들, 차별의 표현들을 마주하게 되었는데요. 이런 타인을 향한 혐오와 차별, 비아냥과 증오는
때로는 나 자신을 향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서로에게 상처가 되는데요. 이런 부정적인 생각들을 어떤 일그러진 감정들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일그러진 형태로 타이포 디자인을 통해서 표현하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정적인 생각들은 쓰레기 봉투에 인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 쓰레기를 버리는 우리의 일상적인 행동을 통해서 내가 가졌던 또는 내가 들었던 어떤 부정적인 생각들도 함께 버려지게 되기를 바랐습니다. 다음 보여드릴 작업은 돌고래를 바다로라는 보드게임입니다. 이것은 해양환경단체 핫핑크 돌핀스와 협업을 했고요. 저희가 게임의 어떤 기획이나 게임 설계 등도 진행했습니다. 이것은 바다에서 불법 포획되어서 수도권에서 돌고래 쇼를 하다 이제 시민들의 관심과 노력으로 바다로 돌아가게 된 야생 방류된 돌고래들의 실화를 바탕으로 이 게임은 디자인되었습니다. 이 게임을 통해서 시민들은 돌고래를 바다로 보내기 위한 어떤 행동을 할 수 있는지, 개인적 행동 또는 공동체적 활동을 어떤 것을 할 수 있는지를 자연스럽게 학습할 수 있도록 디자인되었습니다. 여기 보드게임에는 5마리의 돌고래 캐릭터가 있는데요. 그중 한 마리는 어떤 태지라는 돌고래입니다. 다른 돌고래들은 제주바다에서 불법 포획돼서 잡혀왔지만 태지는 일본의 다이지라는 곳에서 잡혀왔습니다. 그래서 태지는 혼자 남아서 아직 바다로 돌아가지 못한 개체를 넣음으로써 아직도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바다로 돌려보내야 하는 돌고래들이 있다는 이야기를 전하고 싶었고요. 이와 관련해서 최근 소식을 제가 하나 더 전하자면 제주도 바다에서 불법 포획되었지만 바다로 방류되지 못했던 비봉이라는 돌고래가 있는데요. 이 비봉이는 잡혀온 지 17년이나 됐거든요. 그래서 바다로 돌려가기에는 너무 오랜 시간 수도권에서 보냈다는 이유로 방류되지 못했는데요. 이번에 방류를 앞두고 있고 지금 현재 가두리 안에서의 훈련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 보드게임은 불법 포획된 돌고래들의 이야기를 전하고도 있지만 또 제작의 전 과정에서도 환경에 영향을 줄이고자 했습니다. 보드판과 카드 등은 모두 100%의 재생지를 사용을 했고요. 보통 보드게임 제작에서 내구성을 이유로 사용하는 어떤 비닐 코팅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제품에 걸맞는 적당한 내구성을 가지는 것을 목표로 저희는 했고 여러 번의 테스트 끝에 재활용이 가능하게 약하게 코팅액을 분사하는 방법으로 해결했습니다. 다음 보여드릴 작업은 녹사평 기억교환소라는 프로젝트였습니다. 이거는 서울은미술관 녹사평역 지하예술정원 공공예술 프로젝트로 진행을 했었습니다. 녹사평역은 이태원 경리단길과 어떤 해방촌 사이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저희의 작업실이 위치해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이곳은 젠트리피케이션을 겪고 있고요. 그로 인해서 굉장히 빠르고 많은 변화가 잦은 곳입니다. 그리고 이곳에는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이 오가는 곳인데요. 굉장히 이곳에서 몇십 년 동안 오래 사신 어르신들이 굉장히 많은 동네이면서 또는 젊은 이주민들 그리고 이곳에 놀러오는 관광객들로 북적이는 곳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어떤 장소가 사라지거나 또 다시 생기거나 그럼으로써 오해나 갈등이 그 사이에서 있기도 했었는데요. 저희는 그래서 녹사평역 지하에 기억교환소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제 기억 교환 장치라는 이런 장치를 만들었는데요. 이 장치의 프로세스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먼저 이런 동그란 저희는 기억 코인이라고 불렀는데요. 이 기억 코인에 어떤 장소에 대한 나의 기억을 적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우측에 기억 코인을 넣고 주입구에 넣고 이 우측에 레버가 있는데요. 레버를 돌리면 다른 사람의 코인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기억을 받아서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서로의 기억을 교환함으로써 우리가 좀 더 서로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디자인으로 사회 문제를 얘기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굉장히 무거운 주제들이거든요. 이 사회 문제라는 것들이.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을 좀 더 일상 속에서 편안하게 이야기를 나누는 방법이 무엇일지를 고민하면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이 다각형의 조형물을 봐볼게요. 이번에는 여기에 담겨져 있는 어떤 디자인적 의도나 이야기를 보지 않고 이것의 그냥 물질적인 형태만을 봐보겠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나무로 만들었을 수도 있고요. 플라스틱으로 만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걸 다각형으로 조각을 하려다 보니까 아마
공구나 굉장히 큰 설비를 이용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걸 조각하면서 아마 버려지는 어떤 부분들이 있겠죠. 네. 그리고 또 저희는 이거를 막 이렇게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사용을 하다가 뭐 겉에 표면이 벗겨지거나 또는 망가지거나 실증이 나면 아마 버리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디자인으로 무언가를 만든다는 것은 자원을 쓴다는 것이고요. 또는 생산의 과정을 거쳤다는 것이고, 또는 얘가 버려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사실 처음에 디자인을 시작할 때는 버려지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못했었어요. 저는 그런 창작의 과정에 대해서 굉장히 집중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영화 포스터를 디자인하는 회사에 다녔었는데 거기서 정말 재밌게 작업을 했어요. 뭐 영화 포스터 촬영장에서 배우들을 만나기도 했고, 또 그렇게 촬영된 포스터가 이제 완성돼서 그 시내의 큰 극장의 외벽에 걸려 있는 것을 보면서 엄청 설레어했고요. 또 되게 대중들의 반응을 빠르게 받아보고 관심이 많기 때문에 되게 즐겁게 작업을 했었습니다. 그런 설레는 마음을 가지고 제가 참여한 영화 포스터의 영화를 보러 갔는데요. 그래서 엔딩 크레딧에 올라가는 제 이름까지 모두 보고 극장문을 나왔는데 우리가 만든 영화 포스터의 리플렛들이 막 쓰레기통에 버려져 있는 것을 목격했어요. 네. 그때 처음으로 내가 디자인한 작업물이 이렇게 버려질 수 있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무언가를 만들기 위해서는 앞서 이야기했듯이 자원과 에너지를 사용하고 언젠가 버려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끊임없이 생각하면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제가 제일 많이 사용하는 재료에서부터 고민을 하게 됐어요. 저는 아무래도 그래픽 디자인을 많이 하고 있다 보니까 제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재료는 종이더라고요. 아마 디자이너가 아니더라도 종이는 여기 계시는 분들에게 모두 굉장히 친숙한 재료일 거예요. 그리고 또 보다 좀 친환경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어서 우리가 좀 더 좀 부담 없이 사용을 하는 재료이기도 합니다. 네. 그리고 탈플라스틱의 요즘의 요구에 의해서 더 많은 어떤 패키지나 일회용품들이 종이로 대체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디지털 환경이 되다 보니까 종이의 사용량이 많이 줄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종이의 사용량은, 생산량은 계속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종이는 우리가 종종 잊곤 하는데요. 종이는 나무를 베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종이가 될 수 있는 나무가 되기까지에는 약 30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또한 종이를 만드는 제지 산업은 에너지 다소비 산업이고요. 또 종이를 폐기할 때 매립을 하게 되면 이 매립 시의 메탄가스가 또 지구 온난화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어떤 종이를 사용하는 것이 우리가 만드는 디자인 제작물들의 환경 영향을 줄일 수 있을까를 고민을 많이 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내부적으로는 어떤 재생 종이나 비목재 종이들의 어떤 리스트를 만들어서 활용을 하고 있었는데요. 이제 저희가 활용하는 것을 넘어서 더 많은 창작자들이나 제작자, 디자이너들이 쉽게 재생 종이와 비목재 종이를 활용할 수 있게 됐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으로 종이 한 장 차이라는 책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게 이 책이고요. 이 책에는 국내에서 구입 가능한 어떤 재생지나 비목재 종이들의 저희가 리스트와 환경 정보들을 유통사나 제지사에 요청을 해서 다 취합을 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쉽게 사용자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샘플북으로 디자인을 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저희의 종이에 대한 고민들, 그리고 또 종이로 만들어진 책에 대한 고민들은 이 제로의 책이라는 책을 디자인하면서 저희도 적용을 해보았는데요. 이 책은 작년에 제로의 예술이라는 공공예술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사회의 문제에 관한 담론들을 더 확장하여 책으로 만들었습니다. 여기에는 제로를 위한 디자인 잡담이라고 해서 저희도 필진의 한 사람으로 참여를 했습니다. 이 책은 우선 표지가 없어요. 어떤 책 안에 보면 어떤 면지나 간지 등의 빈 종이들이 있는데 그런 종이들도 하나도 넣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표지와 내지 모두 100%의 재활용 고지를 사용한 재생 종이로 만들어졌는데요. 만약에 이 책을 저희가 재생 종이로 만들지 않았다면 몇 그루의 나무가 베어졌을 것 같으세요? 이거는 페이퍼 카큘레이터라는 툴을 이용해서 저희가 계산한 건데요. 무려 저희가 1000부를 인쇄했다고 하면 18그루의 나무가 재생 종이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필요했다고 합니다.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수치지 않나요? 네. 그리고 저희는 이 책을 한 번만 인쇄하지 않았습니다. 책을
다 팔아서 네, 한 번 더 인쇄를 했거든요. 그러면 벌써 36그루의 나무를 저희가 재생종이를 활용함으로써 베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책의 어떤 물리적인 형태에 환경적 영향을 줄이는 것뿐만 아니라 이 책을 보는 저시력자들을 위해서 본문의 크기를 크게 디자인했습니다. 보통 도서관에 가시면 보실 수 있는데요. 큰 글씨책이라는 책이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 일반 독자를 위한 그냥 단행복 책과 대부분 큰 글씨책을 따로 제작을 하게 되는데요. 저희는 굳이 이것을 따로 제작할 필요 없이 모든 사람이 편하게 볼 수 있도록 보통의 일반적인 서적의 글씨보다 큰 글씨의 폰트를 사용해서 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여백도 굉장히 좁아요. 본문의 여백이 그럼으로써 종이의 사용량도 조금 줄이려고 노력했습니다. 저는 디자인 스튜디오를 운영하는 디자이너의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가끔 내가 하는 이런 활동이 얼마나 큰 영향을 줄 수 있을까를 의심할 때도 있어요. 근데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제가 그냥 한 권의 책을 디자인하고 그 한 권의 책을 인쇄하는 것만으로도 18그루의 나무를 베지 않을 수 있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그 18그루의 나무가 결코 적지 않은 영향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종이 한 장 차이를 만듦으로써 저희한테 뭐 잡지를 요번에 발간하는데 재생종이를 만들었다, 또는 단행본을 냈는데 재생종이를 사용했다라고 저희한테 이야기를 해주시는 분들을 많이 만나게 되는데요. 그래서 결국은 움직임으로 이어지는구나 라는 생각을 또 한 번 하게 됐습니다. 그 움직임은 또 누군가의 움직임을 또 일으켜서 더 커지겠죠. 네.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저의 움직임 자체도 커질 수 있었어요. 처음에 저는 환경에 대한 관심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디자인에서 어떻게 환경 영향을 줄일까를 고민을 했었는데요. 환경에 대한 영향을 줄이려고 어떤 생산 과정을 들여다보니까 거기엔 노동의 문제와 또 연관이 되어 있고, 또 이것을 사용하는 사람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다 보니까 어떤 사용자의 문제까지 점점 저의 움직임은 확장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강의를 듣는 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지금 비록 작은 활동일지라도 내 주변에 가장 내가 가까이 있는 것에서부터 관심을 가져보면 해결하고 싶은 문제가 보일 거예요. 거기서부터 시작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움직임은 계속 커질 것이니까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사회와 환경은 계속 변화하게 됩니다. 비닐봉지가 무분별한 벌목으로 인한 발명품이었는데 그것이 지금은 또 다른 환경 문제를 일으키는 것처럼 계속 사회와 환경은 계속 변화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지금 고민하는 것이 끝이라고 결론을 지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꾸준한 관심으로 지속적인 활동을 이어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좀 더 좋은 사회를 만들어 가는데 방법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네, 고맙습니다.